여러분, 교육 예산 있잖아요. 애들은 주는데 교육 예산은 미친 듯이 늘어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.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나? 그러면서요. 제가 그러면서 교육 쪽에서 벌어지는 가장 얼탱이 없는 일 중에 하나로 제가 꼽은 게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입니다.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. 예산은 18조죠. 경제성 검증 안 된 학교 개선 사업, 정부 혈세 퍼붓기 제동을 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립학교에 준 335억은 파악도 안 됐다. 교육부 예산이 깜깜이 예상 20평이다. 뭐 이렇게 예산 타당성, 여러분, 코스트 앤 이펙트,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명분적으로 오르니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한다.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기가 막혔던 게, 그러면 학교를 개선한다고 원래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뭐 리모델링 하면서 태양광 패널 갈고, 뭐 창문도 뭐 받고,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한다, 뭐 유비쿼터스 엔드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IT 기술과 그린 기술을 접목해서 학교에 이런 거 교실을 만들겠다, 이런 거거든요. 돈을 쏟아 붓는 겁니다. 거기다 이런저런 막 전자장비 다 갖다 붙이고,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애들 있잖아요. 애들도 공부는 어디서 시키냐? 멀쩡한 교실을 공사를 하고 애들은 임시 교실을 운영하는데, 그 임시 교실이 여러분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를 또 임대를 하는 거예요. 컨테이너 임대를 하는데 그 컨테이너도 교실로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. 한 달 임대료가 200만 원이었나? 근데 그 컨테이너를 임대해주는 업자가 운동권이었어.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미친놈들 그러고 막 제가 컨텐츠 만들고 했었던 거 기억이 여러분 나실라나 모르겠네. 제가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일 이렇게 사무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희 이제 정영길 PD한테, 영길아, 그린스마트 PT 그 학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때 찾았던 자료 다 가져와봐라 하고, 제가 그 자료 받아다가 또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흙 날라다니고 해야 되잖아요. 흙으로 또 운동장 같은데 흙 퍼다가 또 잔디 깔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여러분, 이제 우리나라 학교들이 요새 학교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, 트랙 깔려 있고 인조잔디 깔려 있어요. 이제 학교가 우리 같은 그 샌드라시라고 하나요? 그냥 모래바닥이 아니라 이제 막 트랙 깔려 있고 뭐 인조잔디 깔려 있고 이러거든요. 야, 그걸 이제 미친놈들이 천연잔디로 깔라고 하는 그런 그린 스마트가 이제 돈을 그런 개지랄, 그리고 학교에다 조경하고 뭐 다 좋다 이거야. 다 좋은데 그렇게 남아돌아서 그렇게 돈을 쓰는 방향이 이게 맞나? 아무튼 저 골 때리는 겁니다. 골 때리는 거.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단다 뭔다 해놓고, 여러분, 그 공기청정기 성능서부터 시작해가지고, 야, 제가 진짜 이 기가 막힌 야바이 판을 봤단 말이에요, 이거. 그래놓고서 있잖아요. 저거 들여다보면 골 때리는 거 많아요. 그러면 학교 건물 있잖아요. 그러면 학교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단절된대요. 단절된다고 해서 그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한 줄 아세요?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름사다리를 만든대. 구름사다리를 만들면 여러분, 그냥 1층으로 내려가서 걸어가서 구름사다리 만들어서 2학년 교실과 3학년 교실을 그 구름사다리로 연결하면은 학교가 더 통합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올라가요? 그 구름사다리 공사비 그거 되게 골 때려요. 그 평당 단가가 뭐 얼마? 그거 건설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게 말이 돼? 돈지랄입니다, 여러분. 돈지랄. 와. 펠리치님 감사하고요. 열받으니 감사합니다.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, 이거를 지금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조사를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 이렇게 되는데, 그 추진단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법무부, 검찰청,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정부가 다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이거부터 털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.
기가 막힌 거예요. 18조 5천억 원을 이게 연도별로 되는데 올해 2조 3,657억에서 이렇게 2020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걸 이렇게 참.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 오세요? 교육감은 또 쟤들이 다 해먹잖아. 자,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. 만들어 놔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뽑아 놨거든요. 근데 문제는 돈을 쓰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. 예산을 따오는 거는 죽어라 예산을 따왔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야.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하고 교육예산에 그리고 교육청들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줄 아시겠어요? 예산은 따왔는데 이걸 예산을 쓸 사람 부서가 책정이 안 돼. 이 돈을 예산 따왔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이 사업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죠? 멀뚱. 왜냐면요 여러분 교육청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, 일명 시민사회가 주가 돼서 헤쳐먹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이 멀뚱멀뚱하게 되는 거야. 우리가 공무원들도 자기가 입안한 사업이 이어야 이게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나 업체를 어디 쓰고 이런 게 보이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벙찐 거야.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 줄 아세요? 예산 집행이 안 돼. 씨발.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예산 집행이 36%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일인데 돈 따오는 일은 했는데 돈 쓰는 일은 또 진행이 안 된 거야.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36%밖에 안 됩니다.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인 줄 아세요? 그러니까 내국세의 몇 퍼센트로 우리가 교육 입국 하니까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놔서 교육 예산 이제 막 100조가 가. 100조를 달려가는데 애들은 줄어. 돈은 남아. 돈 쓸 일은 만들어야 돼. 돈 쓸 일 만들어서 너도 나도 냠냠 짭짭하려고 하는 거지.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더 웃긴 거 내국세 비율, 교육 예산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요 국회에서 올렸다? 국회에서요 내국세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요 여러분 올렸어요. 여야 합의로. 한국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미친 새끼들이라니까. 그게 여러분 또 보면 동네에 사학재단들이 또 표가 되잖아. 사학재단들이 표가 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수는 사학재단으로 해먹고 진보는 전교조로 해먹고 교육청으로 해먹고 서로 짬짬이한 게 되니까 국민만 호구인 거야. 이 그림 이해가 되세요? 어떤 그림인지? 지금 이게 얼마나 개판인지 보이시냐고.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정부들에서 보수 정부고 진보 정부고 이런 거에서 손을 댄 적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감사를 하잖아. 이거를 감사를 해가지고 야 여기에 또 법무부 끼어 있고 뭐 하잖아요. 이렇게 종합 감사를 때리는 이런 게 그럼 정치권에서 여야의 공동의 적이 된다니까. 나 불안해.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건들면 안 되는 게 어딨어. 건드려야 되는 건데 교육 사학들이나 이런 거 건드렸다가 보수에서도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나라 돈 퍼부어서 그러니까 교육이 애들을 가르쳐야지. 그 어르신들이 후룩짭짭 훅짝훅짝짭 이거 하려고 그런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. 그쵸? 이거는 여러분 이건 철저히 저는 요번에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. 이것도 이름도 외우기 어렵네.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이거 오지게 털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네. 이러는 나라에서 군인들한테 월급 200만 원 주기가 어렵대. 아니
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저는 열받아님 감사하고요. 열받아님 2번이셨구나. 박 대통령님 감사하고 그리고 BH님 회원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기존의 기득권, 정치 기득권들을 이렇게 쳤을 때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눈 뜨고 보고 이런 거는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현재 상황이니까 저는 진짜 가급적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.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된다고 했어요. 이게 그린 스마트 시티 가지고 난리쳤던 거, 선거 전부터 난리쳤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, 이 얘기는 1, 2, 3, 4 아까 그냥 아웃라인만 했는데 더 구체적인 거 제가 자료를 받아다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.